이번 강의는 창직 창업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직 창업 로드맵에서 창직이 창업보다 우선이 돼야 됨을 알고요. 그다음 미래 창직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런 창직 창업에 있어서 성공 요인, 그리고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보다 창직이 우선이다. 먼저 창업 전에 창직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 기간을 통해서 차별화된 경험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기존의 창업은 아이템 중심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미래에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실패율을 최소화시키고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된 브랜드 포지셔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력 개발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1만 시간의 법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분야에서 최소 1만 시간 이상 종사했을 때 그 분야의 고객이 누구고,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무엇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리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그런 전문성을 시야를 가지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로서 한 분야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 나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3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만 시간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다닐 때 학위 기간이 보통 4년인데 그 기간을 1만 시간 정도 생각을 했을 때, 또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에서 또 1만 시간씩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또 그 직장에서 최소 3년에서 한 5년은 근무를 하면 또 1만 시간이 됩니다. 즉 1만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학위 과정에서 단계별로 1만 시간씩 확보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분야에 그 자기 전공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미래의 비전의 그 선상에서의 직장에서의 또 1만 시간을 합했을 때 그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100세 시대에 70세 시대에서 100세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중간에 또 새로운 경력 개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새로운 경력을 보완하는 시간이 평생 교육 개념으로 중간에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력 보완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전공이나 취업이나 이런 경험 기반의 어떤 포지셔닝에 앞으로 무엇을 하나 더 이렇게 보완을 했을 때 남과 차별화될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이걸 우리는 시장성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창직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력 보완을 하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가, 즉 미션이라는 관점입니다. 즉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 이걸 다른 말로 What they want to me, 즉 they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they가 결국은 신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면 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what I should for them이 됩니다. 즉 해야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즉 I must, I have to,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션을 발견을 했을 때 나는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밸류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내가 또 무엇을 또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전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의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비전이 나오는데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는 게 결국은 전공이나 경험이나 경력 보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끊임없는 어떠면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역경, 즉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역경을 도전을 해서 그거를 경력화시키는 과정이 결국은 이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또 독서라는 것이 굉장히 간접 경험을 하는 데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분야에서 이런 전공과 경험과 경력 보완을 통해서 시장성을 발견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창직에서 이제 창업으로 가려고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체계적인 뭔가가 필요한데 그때 출판, 강의, 코칭, 진행을 통해서 수익을 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진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돈을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지식 제조라는 걸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돈은 받지 않더라도 내가 한 1년에서 몇 년을 봉사를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게 충분한 경험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기술성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의 내가 미션과 비전을 찾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1인 창직으로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로 시작해서 수익이 났을 때 결국은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퍼스널 브랜드 1인 창직을 통해서 퍼스트 무버로서 프로페서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교수라는 뜻도 있지만은 앞서가는 뜻입니다. 이런 프로페서로서 분야의 개척자로서 자기의 분야를 개척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은 수익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 과정에서 이 수익성을 내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경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브랜드 포지셔닝이 생기면 출판, 강의, 코칭 이런 걸 통해서 수익까지 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퍼스널 브랜드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생계형이 아니고 생존형으로서 기회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 창직 키워드를 보면요. 앞으로 이런 1인 창직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을 발굴할 때 SNS를 통해서 예전에는 대기업이 STP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했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고객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블로그, 그다음 인스타를 통해서 친구 맺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창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객들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루트로서 이제는 이런 IoT 기술이라든지 온라인 드론 택배 이런 게 이제 미래의 기술이 될 텐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앞으로는 인프라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전부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비용만 내면은 리스 개념이죠. 이런 리스 개념으로 하면은 충분히 그 인프라를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지식을 제조하고 그런 지식들이 결국은 디자이너들은 어떻습니까? 3D 프린터나 이런 걸 통해서 프로슈머로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잉여 농산물은 신작업 시대를 맞이해서 그냥 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런 앱 개발이라든지 아니 컨텐츠 개발 또는 설계 데이터를 내가 유통을 시킴으로 해서 앞으로는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스마트 워크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은 앞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란 이런 제도가 정착이 잘 되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누군가로부터 자본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도 할 때 자본 없이 나의 자본 없이 상대방의 자본과 조인트해서 나는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제조업이나 아니면 지식 제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판매 능력은 SNS를 통해서 그런 타겟 고객들을 찾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클러스터, 즉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듯이 고기 적재적소에 타겟을 찾아낼 수가 있는 환경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드, 이걸 우리는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식 기반의 어떤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면요, 모든 내가 내 이름으로 생성되는 그런 지식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나만의 그런 창의적인 혁신, 즉 기존의 그런 문화 콘텐츠 마케팅에서 기존의 문화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이라도 차별화가 되면 하나의 지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로 인정을 받아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면요, 앞으로는 1인 제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의 창직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면 이게 9블록인데요. 이 베니핏 부분을 보면 이 고객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트 부분은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고객에게 제공할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베니핏 부분에 마켓 3.0, 이건 필립 코틀러가 이걸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브랜드 포지셔닝 뿐만이 아니고 고객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감동을 주었을 때 어떻게 보면 베니핏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한계 비용 제로. 즉, 이제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창업 리스크로서 가장 큰 게 투자 비용인데요. 이런 투자 비용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이 제로가 되고 운용 비용이 제로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비용이 안 들리고도 어떻게 보면 창직, 창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어떻게 보면 창직이 아주 쉽고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제조업 형태의 창업이 대세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창직 창업 로드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0대에서 37.5세까지를 예전에 이렇게 보면 37.5세가 0.7을 곱하면요. 이게 왜 0.7을 곱하냐면 100세에서 70세로 되니까 그 정신연령이 100세가 지금의 100세가 예전에 70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7.5세에 0.7을 곱하면 26.3세가 됩니다. 즉 26.3세는 예전에는 어떤 위치였냐면 군대를 해결하고, 남자로 말하면 군대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취업하는 걸 해결했던, 그래서 결혼을 할 나이입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질 나이인데 그 책임질 나이가 지금 현재 37.5세고요. 이 책임지기 전까지 20세 여러분의 대학생부터 37.5세까지는 무려 17년 이상의 기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학원 학부, 대학원 박사, 그리고 또 직장 이런 걸 모든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나이고요. 결국은 방황을 통해서 방향을 만들어내듯이 역경을 통해서 경력이 되듯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미션과 비전을 찾아낸다면은 그게 늦게 찾아내더라도 얼마든지 그 시기부터 무엇을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37.5세가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누구를 책임지지 않는 시기고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어딘가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위를 계속하거나 해서 다양한 경험 이론을 축적을 해서 창업 역량을 개발하는 시기고요. 이때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37.5세가 되었을 때는 퍼스트 무버로서, 프로페서로서, 앞서간 사람으로서, 분야 개척자로서 퍼스널 브랜드 입지가 다져지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25세가 되었던 30세가 되었던 결코 늦지 않다는 그런 나이임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60세까지는 기존에 이제 그런 어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학위적으로나 직장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경력과 경력이 있는데 내가 보완 경력 뭔가를 하나 무엇을 했을 때, 즉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는 경력을 하나 보완을 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미션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경력을 보완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다른 직장을 옮길 수도 있지만 그 직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이런 창업대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시 들어가서 내가 다시 경력을 보완해서 새로운 하나의 핵심 역량을 보완했을 때 결국은 이제 퍼스널 브랜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세부터 60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창직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드를 다시 재창출해서 창업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제 100세 시대에는 한 40세에서 아니면 50세에서 모든 걸 시작을 해도 60세에 다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예를 들어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를 받을 시기가 46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졸업을 할 때 졸업식장에 가보면 경영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받는 시기가 평균이 55세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분들이 50세에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경영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 경험적인 자산을 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그 학문에 다시 대입해서 그런 박사를 받는 시기가 평균 55세고요. 60세에서 65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다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이 퍼스널 브랜드를 다지는 그런 시기로 이 기간을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창직 창업 로드맵에서 이 창직이 어떻게 보면 창업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창직 키워드가 이렇게 미래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이 창직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나이대별로 언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